은행에서 채용 총괄 업무를 담당해온 유튜브는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뱅입니다. 2020년 상반기 은행권 지금 채용이 이제 뜨기 시작을 하는데요. 은행권 채용이 여러분들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은행권만 지원해도 괜찮을까, 아니면 비은행 금융권 또는 일반 기업도 같이 지원을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그 은행권의 채용 공고 또는 채용 인원, 채용 규모가 그 일반 기업이나 또는 공기업 또는 공무원, 여기에 비해서는 월등히 좀 작죠. 규모가 이렇게 작다 보니까 그만큼 취준생 숫자도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좀 작긴 합니다. 작긴 한데 한 해에 보통 은행권에서 6대 시중은행,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까지요. 이 6대 시중은행에서 약 3,000명에서 4,000명 정도를 채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규모가 좀 크지가 않다 보니까요. 은행권 취준생들이 이제 은행권만 바라보고 계속 이렇게 취준을 하다가 뭐 6개 은행에서 뭐 이번 상반기처럼 이렇게 채용 공고가 잘 안 나오면 내가 은행권만 지원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권 취준생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같이 은행권하고 같이 복수로 같이 지원을 해볼 만한 그런 곳들이 있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공기업들, 금융 관련 공기업들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건강보험공단, 조폐공사, 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그 공기업 계통의 지원을 해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비은행 금융권, 은행이 아닌 금융권입니다. 거기는 증권회사, 보험회사, 저축은행, 뭐 캐피탈, 카드회사,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런 비은행 금융권들도 지원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다, 현대다, 뭐 이런 그 일반 기업들의 경우에는 주로 금융 관련 계열사나 또는 금융 관련 계열사가 아닌 그냥 완전히 오리지널 일반 기업이더라도 뭐 재경이라든가 영업관리라든가 서비스라든가 경영지원이라든가 이런 분야로는 지원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런 곳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고민을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은행권으로 마지막으로 취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설문 대상자들은 은행권에 최종 합격한 분들인데 약 한 70명 정도 됐습니다. 한 70명 정도를 대상으로 제가 설문조사를 질문을 마지막 시즌, 그러니까 최종 합격했던 이 마지막 시즌에 은행 이외에 비은행 금융권, 그러니까 증권회사, 보험회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지원을 했냐, 아니면 은행권만 올인을 했냐라고 하니까 이 비은행 금융권도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답변이 70명 중에 약 30명 가까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 40% 정도가 비은행 금융권도 같이 지원을 했다라는 거고요. 60% 정도는 저는 은행권만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설문조사입니다.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겠지만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최종 합격했던 이 마지막 시즌에 은행이나 비은행 금융권 이외에 일반 기업, 아까 이야기했던 삼성, 현대 뭐 이런 것들이죠. 일반 기업도 지원을 같이 했냐라고 이 질문도 해보니까요. 같이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답변이 역시 또 한 60% 정도가 나왔습니다. 비은행 금융권도 지원하고 일반 금융권도 지원하고 했던 분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약 50%에서 60% 정도가 일반 기업도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안 했다라는 답변이 약 40%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좀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때 당시에 이 설문 대상자 70명의 이 그룹이, 나이가 좀 어리고 이런 분들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 최종 합격을 하다 보니까 보통 취업, 재수, 삼수 이런 분들이 꽤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취업, 재수, 삼수 이런 분들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렇게 일반 기업도 지원하고, 정권회사도 지원하고 이런 케이스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 해, 첫 해, 딱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복수 지원, 다른 업군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복수 지원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제가 여기서는 약 40%, 60%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다른 기업도, 그러니까 증권회사나 보험회사 또는 일반 기업도 지원할까 말까라고 하는 이거를 결정하는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나이,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냐, 지금 현재 뭐 취업이 너무 얼마나 촉박하냐라고 하는 이 문제겠죠. 그 다음에 개인의 역량, 내가 은행원이 될 역량과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냐라고 하는 이 역량과 준비 정도.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스펙, 내가 은행권에 맞는 스펙을 얼마나 갖추고 있냐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내가 은행권에 지금 지원을 몇 번이나 해봤냐, 이번이 처음이냐, 아니면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하고 있냐 라는 이런 부분도 역시 결정 변수로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금전적인 또는 경제적인 압박에 많이 시달리고 있냐, 빨리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냐라고 하는 이 문제죠. 그 다음에 주위에 뭐 부모님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내가 얼마나 받고 있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같이 엮여서 내가 은행권만 지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도 같이 지원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막상 이제 뭐 우리 그 온라인이나 카페나 여러 가지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에 은행권만 보통 취업 준비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쪽도 같이 취업 준비하십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은행권만 준비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일반 기업도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권에 마지막 최종 합격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약 반 정도가 다른 일반 기업도 같이 지원을 했다라는 이런 답변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건 그때 그만큼 그분들이 좀 절박했거나 스트레스도 받았거나 나이가 많아지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서 또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준비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그 사람한테 맞는 준비를 해야 되고 나는 나한테 맞는 준비를 하는 게 이게 가장 최선이고 가장 효율적인 준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조언. 저는 은행에서 인사 담당을 해보고 수없이 많은 취업 준비생들을 보고 수없이 많은 합격자들을 보고 또 합격하고 나서도 또 많은 전직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취준생들에게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취업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첫 해는 딱 한 업권만 바라보고 달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은행 업권이다 라고 하면 다른 데 정권회사, 보험회사, 뭐 일반 기업 다 지원하지 마시고요. 자, 이거는 일반적인 기준인데 첫 해, 그러니까 두 시즌입니다. 상반기든 하반기든 이렇게 두 시즌, 또는 하반기부터 시작하시는 분은 하반기, 그 다음 상반기까지 이렇게 한 두 시즌 정도는 그냥 한 업권, 내 목표만 보고 그냥 올인해서 좀 달렸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좀 보폭을 좀 넓힐까, 목표를 좀 범위를 넓힐까라고 하는 이 고민은 새 시즌이 되면서부터, 새 시즌째가 되면서부터 그때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분은 새 시즌까지 그냥 목표를 향해서 달려야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진짜 절박하신 분들은 첫 시즌부터 다른 업권까지 같이 지원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 취준생들의 경우에 보통 대학 4년을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정상적으로 취업 준비하는 이 일반 취준생들의 경우에 제가 드리는 일반적인 조언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상황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상황에 맞거들랑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나는 일반적인 경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들랑 첫 시즌과 두 번째 시즌, 두 시즌이죠. 이 두 시즌은 내가 목표한 곳만 보고 달리겠다. 그리고 세 시즌째 들어가면서부터는 내가 좀 목표를 좀 넓혀 볼까 라는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상당히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다른 쪽을 같이 지원을 하시다 보면요. 그래서 다른 쪽을 같이 지원하시다 보면 에너지 소모, 거기에 대한 고민, 그 시간에 차라리 한 쪽에 그냥 올인을 해가지고 좀 에너지 집중을 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다라는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분들의 머리를 가볍게 하고, 그리고 취업 준비에 올인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항상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데, 고민을 줄여야 되는데 머리에 고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취업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케이스도 많이 봤습니다. 은행을 목표로 준비하다가 다른 쪽도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다른 쪽도 같이 지원했는데 다른 쪽이 먼저 덜커덕 합격을 해버렸습니다. 다른 쪽을 덜커덕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 은행권을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다른 쪽은 합격을 하고 일단 다른 쪽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른 쪽에 취업을 했습니다. 하다가 한 1년 있다가 다시
내가 그때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은행권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퇴사를 하고 준비하는 경우, 또는 다니면서 이직 준비를 하는 경우, 이런 케이스를 무지하게 많이 봤습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이 첫 직장을 이렇게 결정짓는 건 아주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어떤 그 요인이 되니까 첫 직장을 고르는 거를 여러분들이 너무 들크덕 섣불리 이렇게 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직장을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은 보통 한 10명 중에 7명, 8명 정도는 원래 고민, 원래 목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그 첫 목표, 그분들이 잡았던 그 첫 목표, 그 인생의 직장으로서의 그 첫 목표, 그게 그만큼 간절하고 그 목표의 중요도,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느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오늘의 결론은 그겁니다. 자, 첫 시즌과 두 번째 시즌은 여러분들이 목표하고 있는 곳만 보고 한번 달려보자. 에너지 집중, 올인을 해서요. 그리고 두 시즌을 다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거들랑 세 시즌째 들어가면서부터는 목표를 한번 넓혀볼까? 라는 거를 주위 사람들 또는 저 같은 전문가나 또는 뭐 부모님이나 또는 스스로 혼자 고민을 좀 깊이 있게 하면서 새 시즌부터는 좀 범위를 넓히는 것도 긍정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